읽어봐요. 사회자가 누구예요? 사회를? 와서 소개하시고 하고 내가 화장. 아, 그래요? 그럼 제가 1번 첫 번째 그럼 순서를 이걸 내려요. 좀 더 내리세요. 됐어. 조금만 더 올려요. 조금만. 네, 됐어요. 네, 시간이 되어서 지금부터 저희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장애계 특별기구 제안 기자회견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님과 함께 지금 여러 장애계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하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최용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혜준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김치훈 소장님 오셨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김미범 경기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미화 의원님의 모두 발언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은 장애계의 오랜 수건입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논의는 2012년부터 시작되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나 끝내 21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복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시혜적 복지로만 치부해 왔습니다. 이러한 복지 패러다임은 장애인을 보호의 영역에 가두게 됩니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갖는 장애인에 대한 동정적 시각과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구조 속에서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나서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입니다. 기존의 법과 정책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이 없는 비상설적 구조이며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주무를 담당하고 있어 교육과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 조정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복지뿐 아니라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이 필요하듯 장애인 국민도 복지뿐 아니라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 수혜자로서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국민입니다.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수준에 맞는 장애인 권리 보장 체계가 필요하며 이에 대대적인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와 장애계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상설적으로 운영해 각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인 권리 정책과 입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경제 수준 10위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권리 주체자로 누려야 할 권리 이상도 마땅히 OECD 국가 평균 수준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저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장애계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특별기구를 구성하고자 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님들과 장애인 단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2대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서미아 의원님께서 모두 발언으로 권리보장법 제정과 특별기구 구성에 대한 취지를 밝혀주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김영일 회장님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단상으로 와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상임대표 김영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지난 40여 년간 70차례 가까이 개정되며 우리나라의 장애에 관련 기본법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장애인 복지와 사회 통합을 위해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의료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한 명의 개인이 아닌 수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장애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제한해 왔습니다. 장애에 대한 국제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빠른 속도로 변해왔습니다. 그만큼 법에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장애인도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며 그 지원의 질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특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법 앞에서 평등한 존재로 인정받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들이 더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제는 동정과 시혜가 아닌 권리와 존중의 시각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도 장애인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사회가 장애인을 한 명의 국민으로, 소비자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제22대 진출하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발언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혜준 상임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단상을 정비한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혜준 상임대표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와 장애계의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정책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69회를 개정하며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으로 그 토대를 다져왔으나 개인의 손상에 집중하는 의료적 관점의 장애 정의, 그리고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 서비스 욕구 등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6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채택으로 국제사회는 장애인의 천부적 가치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도 2008년批准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2022년 선택 의정서까지批准하면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진정 및 직권 조사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내법의 한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정책을 권리적 접근으로 보는 것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시행된 맞춤형 지원이 반쪽짜리 정책이 아닌 완성된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시행 근거가 마련되기 위해서도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특별기구 제안과 함께 첨언할 것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 관련한 조항이 한두 개의 조항밖에 없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장애인 권리보장법 안에는 여성 장애인의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에 대해 체계적이면서 촘촘하게 여성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에 재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계에서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의 계류 법안을 다시 논의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 장애인 관련 법들로 인해 시혜적인 관점을 탈피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정책들은 권리적 접근에 지속적인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22대 국회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시대로,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계와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단체와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참여와 지지 또한 요청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혜준 상임대표님 발언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 기자회견의 회견문 낭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문의 낭독하신 분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박김영희입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장애계 특별기구 제안 기자회견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장애계 특별기구를 구성함을 선포하며 22대 국회와 장애계에 공식적으로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1975년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 권리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1983년으로부터 1992년까지를 장애인의 10년으로 지정하여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노력을 촉구해 왔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치훈입니다. 의견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제도의 시작은 1981년 전두환 군사독재의 시해와 동정의 잔재를 담은 채 심신장애자 복지법으로 출발했다. 1980년대에 이미 유엔에서는 장애인의 문제를 복지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선포하였고, 이는 세계 장애인 인권 선언이라는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에 의한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정은 장애인 권리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시간들이었다. 1988년 올림픽에 이어 개최된 서울 패럴림픽 시기를 거쳐 장애인계가 한 목소리로 투쟁한 결과로 1989년 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 시대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 복지법에도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해의 전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여전히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격리하고 배제하는 정책이 그대로 남아버렸고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고 43년, 1989년에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된 지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제 우리는 장애인을 시해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했던 과거의 역사를 변화시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사회와 국회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기반한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 시대로,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 것을 간곡히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할 것을 호소한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김미범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 문제를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권리와 인권의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의 변화여야 한다.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 남아있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해온 정책들의 잔재들을 떨쳐내고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원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법에는 비장애 중심주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운동과 지역사회 통합, 권리 실현을 위한 조치의 원칙들이 담겨져야 한다. 장애인 권리 보장법에는 예산 없이 권리 없다는 기본적 원칙이 반영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장애인 권리 보장법에는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명시된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상설적 국가장애인위원회로 바꿔내고 그 권한과 역할 그리고 사무국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 자립도네트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최영규입니다. 계속 설명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가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함께 논의된 권리 실현을 위해 장애인 권리 보장법 통과를 위해 힘을 합쳐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한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정 이후 43년 만에 루비콘 강을 건너는 마음으로 장애인 권리 실현의 강을 함께 건널 수 있도록 있을 수 있기를 호소한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함께 나가자. 2024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와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전국장애인 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 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 차별협의연대, 전국탈시설 장애인연대, 한국대변면 장애인인권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일동.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본 기자회견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장애인 관계 단체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